오늘도 퇴근길에 텅 빈 집에서 혼자 엄마 기다릴 아이 생각하며 자책하셨나요? 사실 그건 여러분이 나쁜 부모라서가 아니에요. 쉴 틈 없는 육아 고민과 업무 스트레스가 뇌의 감정 조절 장치인 편도체를 과부하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거든요. 안녕하세요. 몸소 교육입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되는 연 50만원 바우처와 온 동네 돌봄 정책을 통해 여러분의 죄책감을 확 씻어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오늘 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180도 달라질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이에게 버럭하거나 자책하는 건 우리 뇌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참아내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하루 종일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수만 가지 결정을 내리다 보면 이 에너지가 바닥나버리는 의사결정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건 마치 배터리가 1%도 안 남은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돌리려는 것과 똑같아요. 배터리가 없으면 화면이 멈추고 꺼지는 게 당연하듯 여러분의 인내심이 바닥난 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살기 위해 보내는 일종의 SOS 신호라는 거죠. 저도 15년 넘게 아이들을 교육해온 전문가지만 마트 한복판에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밤새 자책하며 울었던 적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부가 2026년부터는 이런 부모님들의 고갈된 에너지를 채워주기 위해 늘봄학교를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로 완전히 바꾼다고 선언했거든요.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 아이를 맡아주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든든한 보조 배터리가 되어주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 중심의 돌봄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2026년부터는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총 10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온 동네 돌봄 센터를 15개소 이상 확충한다고 해요. 실제로 늘봄학교를 미리 경험한 학부모 만족도는 85.7%에 달하고 학원 뺑뺑이로 불리는 사교육비가 경감됐다는 응답도 72.9%나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그 막막한 불안감이 이제 국가의 책임으로 확실히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 정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바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변화예요. 사실 3학년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갈증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2026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인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부산이나 인천 그리고 세종 같은 6개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는데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부모님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10살 전후는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예요. 이때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배우고 성취하는 경험이 평생의 공부 자존감을 결정하거든요. 하지만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가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걸 포기하게 할 때 부모님들 마음은 정말 무겁잖아요. 이건 마치 회사에서 꼭 필요한 직무 교육을 받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교육 기회를 놓치는 신입사원의 막막함과 비슷해요. 그 미안함을 이제는 국가가 제공하는 50만 원이라는 든든한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더 있어요. 단순히 돈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정부가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부모님이 학교 방과 후라고 하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운영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잖아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됩니다. 강사의 교육 중립성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결격 사유도 꼼꼼히 신설해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아이가 방과 후 수업이 재미없다고 투덜대며 돌아오면 내가 부모로서 선택을 잘못했나 싶어 밤잠을 설친 적이 참 많았어요. 전문가라는 저도 늘 완벽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겪는 시행착오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아이들은 부모가 아닌 다양한 성인 모델을 만날 때 사회성이 훨씬 풍부하게 발달합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스스로 독립심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핀란드 같은 교육 선진국들도 이미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독일의 경우에는 2026년부터 초등 돌봄권을 아예 국민의 법적인 권리로 보장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야 비로소 글로벌 표준에 맞춰 부모님의 짐을 국가가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지침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이가 돌아오면 무조건 뭘 배웠는지 결과부터 묻기보다 엄마 아빠도 오늘 회사에서 이런 걸 새로 배웠어라고 여러분의 성장 이야기를 먼저 들려줘 보세요. 부모님이 국가 정책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여유를 찾을 때 아이는 비로소 부모의 얼굴에서 불안이 아닌 평온함을 잃고 스스로 성장할 에너지를 얻게 될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마음 한편에 이런 걱정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애를 봐주는 선생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일까? 혹시 전문성 없는 분이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는 건 아닐까 하고요.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랑의 본능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아이가 가정 밖에서 만나는 첫 번째 성인 모델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이의 뇌는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신뢰라는 근육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사수가 누구냐에 따라 내 커리어의 질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유능하고 따뜻한 사수를 만나면 일 배우는 게 즐겁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일 출근하는 게 고역이잖아요. 그래서 2026년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강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거예요.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강사의 교육 중립성 의무를 법으로 명시해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 변화가 학교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가 된다는 사실이죠. 15개소 이상의 온 동네 돌봄 센터를 확충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연계해서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까지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거든요. 공간이 부족해서 아이를 못 맡겼던 대도시의 문제들을 이런 지자체 협력 모델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없는 시간에 아이가 누구랑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몰라 늘 불안했던 적이 있어요. 전문가라는 저도 이렇게 마음 졸이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검증한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사수가 되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기보다 믿을 만한 시스템에 아이를 맡길 때 여러분의 뇌도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마이크로 처방전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밤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동네에 친절한 선생님들이 더 많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세상이 안전한 곳이라는 신뢰를 주고 여러분에게는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주는 따뜻한 주문이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즐겁게 배우고 부모인 우리도 마음 편히 내 일을 할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온동네 초등돌봄 시스템은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위한 연간 50만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혜택도 잊지 말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도 내가 직장 다니느라 아이를 방치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괴로우신가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밤에도 아이 얼굴 보며 몰래 눈물 훔치셨냐고 여쭤봤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을 닦으셔도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온 마을의 책임이지 결코 여러분 개인의 몫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늘봄학교를 경험한 부모님들 10명 중 7명이 사교육 부담이 줄었다고 대답했고, 대다수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리학에는 3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완벽할 필요 없다는 뜻이죠. 부모가 모든 순간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 3번 중에 1번만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고 안아줘도 아이는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나머지 2번의 빈자리는 이제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양질의 돌봄 시스템이 채워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에는 스스로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고 수고했다고 꼭 한마디 해주세요. 부모인 여러분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2026년 늘봄학교와 돌봄 정책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육아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일 때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몸소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